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성호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예. 김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왜곡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 오용이라든가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사법 체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은 항상 오남용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 왜곡죄 조항에 보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광주에서 발생한 이 건도 법 왜곡죄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게 입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지금 법 왜곡죄로 뭐 입건해서 조사한다는 얘기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요. 어쨌든 법 왜곡죄로 입건한다고 해도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입건하는 건 검찰의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건 이 건은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서 정말 그 억울한 피해자를 두 번이나 그 또 유족에게 큰 상처와 그런 회한을 준 건데요. 그래서 법 왜곡죄를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한 거고 지금 고민은 법 왜곡죄 공소시효에 있어서 그 담당 수사관이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이 나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혹은 법안일소위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되 중수청을 만든 것은 거기에 검찰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와서 좀 서로 긴장 상태에서 견제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검사 혹은 검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찰 쪽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님의 어떤 의견을 좀 묻습니다. 지금 일선 검찰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법무부에 나와 있는 검사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수사에 대한 대상인 범죄들이 중대하고 어려운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에 영향이 큰 범죄들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이고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60이랑 문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중간중간 통지하고 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지 또 공소 제기 후에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통지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보의 투명성, 공개성을 갖다가 담보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법안, 그러니까 법률 개정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자료들이 전부 다 킥스라든가 어디에 다 전산화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전산화되는 것에 혹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추계를 해서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저는 하도록 사실 수사 전 과정 그리고 수사에 나타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보관되고 그다음에 사후라도 수사 마친 후라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또 오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남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작업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바로바로 스크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수사 과정이 다 스크린이 되어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든 혹은 징계 책임이든 받는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어야 수사기관이 긴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좀 더 생각하고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을 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또 한쪽으로 의견을 들으면 배임죄 구성 요건의 추상성, 모호성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 투자라든가 대전환이 필요한 때 좀 기업하는 분들 또 이사들이 좀 주저주저 항상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면
다 자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려가 있다,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2분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 배임죄를 구성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거나 혹은 상법상 특별 배임죄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 그 법무부에서도 거의 뭐 1년에 지난해 뭐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갖고 배임죄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은 일단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개의 그 독립된 그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있고 아니면 배임죄 규정을 갖다 좀 명확하게 하는 안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 용역도 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은 또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쳐갖고 또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 그 준비를 좀 하고요. 어쨌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배임죄가 이게 이제 예컨대 그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되고 또 어느 한 측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를 단순히 경제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이제 개정안으로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길.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법원 기우정 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금 대법관 한 분이 결원이죠, 예, 구석이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 제청하실 겁니까? 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늘 국회에서도 예, 사건 관계자들도 난리인데 이거 너무 일을 태만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신데 제청권자가 너무 본인의 의사만을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사만을 갖다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1분만 더 주십시오. 왜 답변을 답변을 언제까지 제청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계속 협의를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째죠? 4개월인가요? 예. 5개월인가요? 뭐, 공석된 지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4개월째 됐는데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다른 건데요.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제가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네. 우려하는 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도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근데 손해배상의 그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하면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 이 지자체의 그런 재정 파산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그 집단 소송제에 관해서 소위에서 행정처가 드린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사실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소급표 부분에 관해서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법안이 나오면은 정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유출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큰 어떤 재정적인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있어서 이 정도 법원도 함께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에 나중에 의원실을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